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요즘은 아마 토일이 없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그런 경우지만 뭐 결국은 이건 뭐 토요일이 없어진 이유는 간단해요. 체력이 좋아진 게 아니고 그냥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가슴이 이제 뜨거워지고 이제 과거에 매몰되어 있던 사고들이 이제 미래의 어떤 확신으로 전환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모든 에너지가 싹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한번 제가 그 경우의 수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비전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초긍정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모티브, 계기가 있겠죠. 자,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한 분을 이렇게 잘 지목하지는 않는데, 제가 저번 주 금요일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그 정인을 한번 완전히 위험해서 구해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자, 부산의 하모 총판이라는 그 여성 리더입니다. 자,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가 가장 어려울 때 뭐다? 단 2달 만에 매출을 16억을 만들면서 전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분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대표님, 제가 저분하고 좀 사귀고 싶어요. 저분하고 친해지고 싶어요라는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분은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의 더블 다이아몬드죠. 자, 그래서 조직이 굉장히 막강해요. 밑에 다이아몬드가 한 7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그 사업을 하지 않는 지인을 정말 그 회사의 다이아몬드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제가 이쭉 보면서 이상하다. 저분은 본인하고 사업도 같이 안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정성스럽게 그분을 대합니까? 했더니만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대표님, 이 일로만 인생이 끝나진 않잖아요. 우리가 다른 일도 또 있고 사치인 것도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한 방향으로만 봅니까? 자, 저가 똑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저는 오늘 정인으로서 인연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정인에는 내하고 맞지 않아. 동업하기는 애매하지만 다음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지금 일은 맞지 않지만 다음에 할 일에 과연 저분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분을 뭐다? 굉장히 애호하고 집중해서 더 관찰하죠. 자, 사람이 미래에 대한 비전과 미래에 대한 설계가 있으면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재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빨리 재단하고 가볍게 재단한다는 것은 뭐다? 미래지향적 인재가 아니고 과거지향적 인재란 겁니다. 과거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걸 쓰는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본사에 여러분들 누군가 모시고 왔을 때 제가 중간에 미팅하다가 일어나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내보내라. 더 이상 미팅할 의미가 없다. 딱 2가지입니다. 과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옛날에 교수였는데, 내가 옛날에 누구였는데 하는 사람 계속 그 이야기를 저는 한 5번 들어줘요. 5번 이상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미래에 써먹을 가치가 단 1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할 일에 또는 지금 현재 정인에 활용할 가치가 1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어나 버립니다. 인간적인 관계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비즈니스를 떠나서 인간적 관계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2번째, 남을 자꾸 이렇게 재단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남을 평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저는 그냥 중간에 일어나서 나와버립니다. 전부 뭐다? 과거적 재단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재단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능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 그게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합니까? 어제까지는 그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어서 바로 뭐다? 내일의 황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을 과거적 관점으로 평가한다는 겁니까? 과거를 우려먹거나 과거적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저는 가장 금기시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잘라내버려요. 그런데 이 아까 하총파는 그런 사람까지도 수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대하구나.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수용하더라. 누가 봐도 미래 가능성이 1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다? 그렇게 캐캐묵은 고정관념 속에 갇혀있는데도 그를 수용하더라. 제가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은 한 1년 동안 제가 가잖아요. 부산에 가면 저를 딱 만납니다. 5분, 한 5m 앞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뛰어와요. 대표님, 대표님.
알았어요. 이렇게. 진짜 우리 딸내미 7살짜리 딸내미가 한참 아빠 반길 때 했던 딱 그 행동을 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뼛속까지 유쾌하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유쾌하고 뼛속까지 뭐다? 사람에 대한 애호심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 그분을 한번 만나면 그냥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사적으로도 사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업이 안 될까요? 그래서 딱 2달 만에 대리점을 거의 한 60개를 그냥 한꺼번에 다 모아버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딱 제안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 보고. 그래서 오늘 상담 와서 누가 왔어요? 와서 언니 대리점 2개 해요. 언니는 1개 하면 안 돼. 부산 친구 하나 잡고 경기도 수원에 하나 잡아. 하니까 그냥 두 말 안 하고 바로 끊어버립니다. 자, 이게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양반이 이렇게 하라고 했던 사람 중에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돈이 없니, 뭐가 없니, 뭐 신랑한테 허락 맡아야 되니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웠어요. 도대체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기에 저런 사람들을 덩어리로 만들어 놨을까?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제가 너무 놀랬던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잘 보여드릴게요. 그분이 그렇게 흥겹고 유쾌한 것은요, 후위를 도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 그 회사로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음 내가 노후에 즐길 친구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때 동업자를, 예비 동업자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 비전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목적이 없는 사람 중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없을 때는 뭘 점검해라? 내 삶의 목적이 있는가?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전부가 사라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유비, 간호, 장비가 뭐죠? 촉국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뭘 갖고 있었다? 강력한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은 그냥 열심히 전쟁을 피해서 농사 짓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들은 뭐다? 대의를 쫓아온 거예요. 이 민중이 매일 싸우면서 죽어나가는 이 세상을 뭐다? 천하통일을 통해서 뭐다? 태평성대를 열고 싶었던 게 그들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 대의에 수많은 장수들이 다 모여든 겁니다. 목표가 없으면 다 사라져요.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나약한 사람도 목적을 딱 잡는 순간 뭐가 만들어진다? 유능한 사람들이 다 모여. 이게 핵심입니다. 자, 과연 그러면 나는 목표가 구체적인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누군가를 내가 섭섭해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다? 내 목적이 아마 사라졌을 겁니다. 그거는 그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의 문제가 아니고 뭐다? 내 가슴 속에 목적이 사라질 때는 가슴이 쉽게 돼 있어요.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다시 드러났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초능력을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다 빨려들게 만든다. 확신의 눈빛이 달라지고 나의 갑옷이 어떤 누구의 조롱과 누구의 비판도 다 막아내는 완벽한 갑옷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왜 정인이 다시 변하고 혁신해야 되는가? 자, 지금 왜 정인이 다시 변하고 혁신해야 되죠? 이거는 우리가 영업이나 사업이 아니고 대의를 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대의를 쫓을 때는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냥 나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벌어야지 하고 세상 판을 바꿔야지 하는 게 마음가짐이 같으면 된다 안 된다? 같으면 안 된다. 뭐다? 내가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와 내가 세상 판을 바꿔야지 하는 것은 생각 자체의 근원이 달라야 돼요. 이제 정의는 뭐다? 모든 구조가 세상의 판을 바꾸는 모든 구조를 다 갖추고 있다. 자, 동업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저는 제 인생에 거의 대부분 동업입니다. 동업이었기 때문에 상대 경쟁사 영업사원들한테도 제가 뭐다? 제 노하우를 싹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모 보험회사에서 있을 때 뭐다? 법인 영업에 제가 달인이었어요. 선수에서. 심지어는 경쟁사 영업사원들도 저보고 뭐다? 노하우를 가르쳐달라고 따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다? 그때부터 아카데미를 시작한 겁니다.
왜? 동료고 경쟁자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다 동업자인데. 저는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다? 저들이, 저 삼성 법인맨들이 미래의 나의 동업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동업자에게 무기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노화를 싹 다 품어냈어요. 그러니까 뭐다? 새로운 걸 또 나는 더 만들 수밖에 있다 없다? 만들 수밖에 없다. 성장한 겁니다. 자,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제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경쟁사 이 뭐죠? 우리 후배들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 회사도 아닌데 저보고 선배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도대체 그렇게 뚫고 들어가는 호텔을 그렇게 한꺼번에 몇백 건 계약 받는 그 노하우가 뭐냐? 왜 입찰부터면 당신이 다 따냐? 우리는 맨날 팽당하고 더 상품도 좋고 PT도 더 완벽한데 도대체 모르겠대. 그 능력이 뭔지. 그게 다 가르쳐줬어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들 또한 나의 미래의 동업자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업자에게 뭘 가르친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주겠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평생을 아카데미를 한 겁니다. 투자할 때도 했었고 모든 걸 할 때마다 아카데미를 진행한 겁니다. 그들을 미래 동업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의 무기를 강하게 만드는 게 나의 무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최석인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묻는다면 저는 끝까지 동업의 하신이에요. 세상판을 뭐로 바꾸자? 전부 동업으로 만들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남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업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한다? 최금석 전무님이 1억 투자하고 김태수 우리 부대표가 1억 투자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1억 투자해서 3억 가지고 강남에 초호화 안테나샵, 노드샵을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번 돈은 뭐다? 제가 3, 두 분이 7. 정확하게 7대 3으로 시작할 겁니다. 제가 3, 최금석 전무님, 그 다음에 김태수 부대표님이 얼마? 7. 제가 동업이 진짜 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 달에 몇 억씩 버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동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정님 동업인데도 이게 동업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동업자로서 많은 것을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도대체 내가 받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7대 3이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조원가가 정확하게 28% 들어갑니다. 여러분 컨텀 수기 제조원가 28% 들어갑니다. 컨텀 파동 발생기 제조원가 한 31% 들어가요.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얼마를 주죠? 노드샵에 주는 게 얼마죠? 81%. 81% 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70% 주지만 여러분들이 부가 70%를 한급 받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81% 가져가는 거예요. 정인이 줄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주는데도 이게 뭔지는 몰라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동업이다. 노드샵은 정인하고 똑같아. 정인보다 마진율이 더 높고 여러분들 제대로 키우면 정인의 현재 지금 순익보다 더 높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뭔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정인이 준 게 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로부터 그냥 조건 없이 받는 영업자일 뿐인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업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저하고 동업자다. 이미 여러분들은 사업가고 그래서 뭘 받는다? 계약서를 쓰잖아요. 조직원하고 누가 계약서를 씁니까? 동업자끼리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 안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죠? 독점적 지위권, 지역권 독점. 그리고 뭐죠? 30% 물품 지원, 영구히 해준다. 그런 계약을 어떻게 씁니까? 원가는 계속 올라갈 텐데. 원가는 계속 올라갈 텐데 물품을 30%를 영구히 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물론 수당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물품 지원은 계약서에다 명시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30호점으로 한정 지은 겁니다. 이걸 아무리 줘도 여러분들 이 가치를 못 느껴요. 지금. 이렇게 아무리 퍼줘도 이게 100호점이 넘어가도 여러분들 가치를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다? 35호점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강남 1호점은 직접 우리가 해서 보여줘야 되겠다. 여러분한테 기대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회사의 경영진이 사비를 틀어서 직접 1호점을 강남에다 낼 겁니다. 그래서 강남의 프리미엄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드리겠고 이 매장 하나가 정의는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강남의 노드샵, 안테나샵이 정의는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사 돈 이런도 안 씁니다.
전부 저희 개인 사비로 다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엄청난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금도끼를 줬는데 쇠도끼 달랍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에게 이미 금도끼를 줬는데 소원을 이야기하니까 뭘 달라고 한다고요? 쇠도끼를 달래요. 금도끼가 뭔지 쇠도끼가 뭔지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준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알라딘의 램프, 지니가 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다? 우리가 사적으로 욕심을 좀 부려야 되겠어요. 공적으로 더 이상 헌신해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결국 뭐다? 이건 사적으로 우리가 욕심을 좀 내야 되겠다. 진짜 기업이 어떤 형태로 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기업은 대표나 오너가 사적 욕심이 있지 공적 미션 없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척박하게 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란 거예요. 여러분의 사적 욕심을 끝까지 욕망하셔라. 회사가 뭘 그 방해합니까? 여러분이 정의보다 더 큰 회사 만들어도 제가 땡큐라 그랬잖아요. 땡큐. 그런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법인을 만들어 나가서 법인명을 과시하고 법인을 가지고 조직을 만드는 거 허용하잖아요. 다른 아이템 같이 해도 제가 뭐라고 합니까? 법인인데. 그 말은 완벽한 동업자란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법인 내가지고 다른 거 팔아도 제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정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지금 팔고 있어요. 백셰프 마마 지금 뭐다? 순댓국 팔고 있고 그 다음에 국본부장 뭐 이상한 거 시켜서 뭐 이상한 거 해요. 제가 뭐라고 안 해요. 왜? 여러분 회사니까 제가 관여할 뭐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완벽한 대등한 뭐다? 동업입니다. 그런데 의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동업인데 왜 의존합니까? 같이 책임져야죠. 동업은 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동업은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일 때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적 착복이 뭔지를 제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목숨 걸 준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됐죠? 자, 제하고 세 명이 강남에 가장 초호화 노드샵 내어서 사적 욕심을 한번 챙겨볼게요. 각 개인당 1억씩 벌어갈 겁니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기업에서 순이익 1억 내는 거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노드샵에서 순이익 1억 내는 거 제가 너무 우습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려고요. 여러분한테 진짜 사적 이익이 얼마나 큰지 순이익이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회사 돈으로 안 합니다. 그래 회사에도 돈 안 넣어요. 우리가 그냥 개인 사적 자본을 하고 사적으로 다 가져갈 겁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현실 인식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 내가 지금 취하고 있고 내가 지금 가져가는 혜택이 뭔지를 여러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명심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좀 긴장하셔야 돼요. 자, 회사는 제가 본인 업무를 충실히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남는 시간만 할 겁니다. 제가 매장에 가서 일하는 건 뭐다? 퇴근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만 제가 매장에 가서 저도 뭐다? 직접 점원으로서 거기서 응대하고 영업할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동업이 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동업. 진짜 동업은요. 뭐다? 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분리해 주는 거예요. 정의는 완벽하게 지금 권한을 여러분에게 독립 분할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뭐다? 주인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뭔지는 몰라요. 여전히 머슴입니다. 의존돼 있어요. 다 떼주는데 심지어는 회사가 마진 하도 없이 전체를 다 퍼주고 있는데도 이게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강남 1호점은 저희가 뺏기지 않고 누가 한다? 본사 경영진들이 사적인 자본으로 사적으로 할 겁니다. 회사 이름, 회사 비용 단 1원도 쓰지 않아요. 전부 뭐다? 전액은 우리가 사적 가출이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집을 팝니다. 집을 팔아요. 집을 내놨어요. 뭐 이유가 없죠, 뭐. 근데 이 집 팔아가지고 회사에 넣으려 했는데 회사 넣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넣을 이유가 있다 없다? 지금까지 넣은 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더 이상 회사를 위해서 넣는 게 아니고 뭐다? 진짜 여러분에게 롤모델이 뭔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회사의 문제인지, 동업자로서의 문제인지를 제가 제대로 한번 보여줄 겁니다. 자, 정의는 끝까지 뭐다?
구성조직을 동업자로 본다 그랬어요. 뿌리 끝까지. 자, 동업자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동업자로 안 봤다면 이미 지금 부산은 전부 본부장들 전부 해임이에요. 고정비가 한 달에 수백만 원 나가는데 아무도 밥벌이 못하고 있어요. 그걸 벌써 3년 동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럴 오너가 어디 있고 그런 경영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끝까지 동업자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7대3 약속을 무덤까지 같이 가겠다. 제가 약속했잖아요. 이거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주인으로서 내가 동업자로서 행동하고 있는지 여전히 조직에 그냥 속박돼 있는 구속돼 있는 그냥 영업자인지를 한번 제대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무형의 상품을 파는 것은요. 가치가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 유형의 상품과 무형의 상품은 하늘과 땅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제가 자동차 설계를 하다가 퇴사를 하면서 제가 했던 자동차 영업을 할까? 자동차 세일즈를 할까? 보험 영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이 저보고 니는 자동차 설계를 했으니까 자동차 메커니즘을 잘하니까 자동차 영업을 더 잘할 거야. 자동차 세일즈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지 않고 저는 전혀 생소한 보험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다? 자동차는 이미 완제품입니다. 모든 제품이 뭐다? 내가 포장할 것도 없고 나를 팔 공간도 없어요. 그냥 제품만 설명하면 돼. 그런데 보험은 뭐다? 무형이에요. 팔 상품이 없어요. 결국 내가 상품이 돼야 돼. 나를 성장하지 않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다? 무형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이후로 거의 대부분 무형의 상품만 했어요. 이유가 네트워크도 통신 요금을 했어요. 통신 요금이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무형. 그 다음에 재무 설계도 무형이에요. 투자도 무형이에요. 저는 평생을 뭐다? 무형 상품만 다뤘어요. 아, 제가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가만히 제가 복기를 해보니까 이유가 뭐다? 저는 물건을 판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전부 뭐다? 무형의 상품만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다? 내가 상품이 될 수밖에 없으니 나를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하고 성장시켰던 겁니다. 이유를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왜? 큰 텀 파동 발생기를 만들어 놓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큰 텀 수기보다 큰 텀 파동 발생기가 효과가 100배가 높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구성원들이 이걸 못 팔까? 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자기가 상품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상품이 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무형의 상품은요. 내가 상품이 돼야 됩니다. 내가 상품이 돼야 돼요. 보이는 물건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파동 발생기,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이 공기를 전사하고 빛을 전사하고 소리를 전사하는데 이걸 어떻게 뭘로 표현합니까? 결국 뭐다? 나의 신념, 나의 확신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너는 아이 때문에 고민이 없니? 너 아이가 계속 난폭해지고 있고 성격이 포악해지고 있고 잠도 못 자고 맨날 새벽마다 게임하고 있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는 해결책이 있어 없어? 자, 애기 엄마, 채연나, 애기 엄마 당신은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당장 이거 쓰세요. 이게 바로 뭐다? 내가 상품이 되는 겁니다. 나의 확신이 상품이 돼야 돼요. 이 문제는 사회도 국가도 가정도 어떤 누구도 대안이 없는데 나는 그 대안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 확신과 신념으로밖에 어떻게 포장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은요. 나의 신념밖에 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과거 지향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 지향적이어야 되고 모든 게 미래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상품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이 상품은 세상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자, 이게 상품의 능력이에요. 나의 지금 표현입니까? 나의 표현이잖아요. 이런 신념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팝니까? 이걸 물건으로 팔까요? 여러분들 이거 물건으로 팔 겁니까? 저게 물건이에요? 에너지가 어떻게 물건입니까? 에너지가 세상을 바꿔낼 에너지로 좋은 에너지가 세상을 바꿔낼 미래 청사진을 보여줘야죠. 그게 상품인 거예요.
큰 파동 발생기가 모든 가정에 들어갔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학업 성취도가 높으며 온순해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사고가 정립될지를 그림으로 보여줘야죠. 그림으로. 그건 뭐다? 매개체는 내 확신으로 내 신념이 들어가야 그게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지. 허공에다가 소리를 백날 지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확신이 없는데. 그럴 것 같은데요? 저기 최은남 학부모님, 이거 애가 쏘면 좋아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애가 바뀝니다. 애가 바뀌어요. 이해가십니까? 이거는 나의 확신이 묻어나고 나의 확신이 매개체가 되어야만 전달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장 뛰어난 영업맨은요, 무형의 상품을 잘 파는 사람이에요. 유형의 상품을 파는 거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형은 뭐다? 내가 신념이 있어야 되고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만이 상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과연 나에게 그런 뜨거운 가슴이 있느냐? 자, 과연 나에게 그런 뜨거운 가슴이 있는가?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복귀해 보세요. 자, 나의 가슴이 뜨겁지 않는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가? 나는 과거 지향적 사람이기 때문에. 자, 나의 가슴이 뜨겁지 않다는 얘기는 뭐다? 내가 과거 지향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쉽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후회를 도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 지향적이라면 뭐가 바뀌자? 뭐가 바뀌자? 뭐가 바뀌어야 된다?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후회를 도모해라. 지금은 미약한 일반 영업자지만 곧 나는 세상을 바꿀 주역이다. 세상을 바꿀 동지를 만들자는 마음으로 사람을 본다면 버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내가 제국을 만든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죠? 대장장이도 있어야 되고 목수도 있어야 되고 장수도 있어야 되고 문신도 있어야 되고 무신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하지만 내가 가정을 운영하는 가장이라면 그냥 아들 딸만 있으면 돼요.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한다. 직원 5명만 있으면 돼. 그가 꾸는 꿈과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꾸는 꿈이 어떻게 같습니까? 큰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요,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절대 사람에게 지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대를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끝까지 가져갑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팔랑팔랑 뛰는 팔랑팔랑. 뭐 때문에? 흥분되고 즐거우니까.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내가 호흡하고 이 사람을 나중에 대업을 이룰 동지로 만든다는 것. 이게 그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입문시켜서 훌륭하게 쓰게 한 목적이 아니라 차후에 뭐다? 나와 가장 강력한 대업을 이룰 동지를 만든다 생각한다면 어떻게 소홀한 사람이 있고 가벼운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가벼운 사건이 있고 쉬운 사건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혁신하셔야 돼요. 지금 정의는 여러분에게 드릴 것 다 드렸습니다. 더 이상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은 드릴 것도 없고 더 이상 드리면 회사는 망해요. 회사는 지금 어떤 거에도 여러분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자, 고정비가 이렇게 많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한 번도 왜 제대로 역할을 못하냐고 한 번도 혼낸 적도 없고 문책한 적도 없습니다. 조직이 없는데 왜 본부장 자리 그대로 있냐고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뭐다? 규제하거나 평가한 적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 자급자족하세요. 본부 운영은 여러분 돈으로 하세요. 라고 한 적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약해져 버린 겁니다. 도대체 정인이 주고 있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 까마득히 다 잊어버린 거예요. 결국 뭐다? 여전히 머슴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머슴으로 인정한 게 아니고 주인이고 동업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모든 걸 다 수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뭐다? 아직도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징징거리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뭐다? 종속자일 뿐이에요. 이래서 이번에 제가 결단한 겁니다. 이걸로는 안 되겠다. 저는 분명히 누군가가 강남에다가 노드샵을 낼 줄 알았어요. 이 강남의 노드샵이 얼마나 큰 베네핏인지를 저는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뭐다? 경영진이 사비를 걸어서 직접 냅니다. 여러분이 안 가져간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남 노드샵은요, 미래가치 100억이 넘는 매장이 될 겁니다. 정인가 견줄 만한 강력한 베네핏이 되고 엄청난 특기가 될 텐데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가장 좋은 매장을 누가 가져간다? 여러분들이 안 가져가니까 경영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갔다면 저희가 선택 안 해요. 하지만 강남 1호점은 정인의 경영진 3명이서 냅니다. 사비로. 그리고 거의 또 뭐다? 전부 사초로 다 가져갈 거예요. 회사에 다 1원도 넣지 않습니다. 이게 동업이 뭔지, 진짜 이 혜택이 뭔지를 적나라하게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주인으로 선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주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들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는 한은 이 주인과 머슴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이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이 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되시겠죠? 네. 자, 이제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많은 것을 기다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다려드립니다. 하지만 현상은 기다려드릴 수 없어요. 자, 최은남 이사를 제가 10년도 기다려줄 수 있지만 뭐다? 상황은 기다려줄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개인은 기다려줄 수 있으나 상황은 기다려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이제 냉혹하게 인정하시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진짜 우리가 살 길을 한번 찾아보겠다. 자, 진짜 살 길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들이 진짜 살 길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오늘은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슴을 뜨겁게. 되시겠죠? 네. 자, 심장이 뜨거워야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슴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우울한 거예요. 모든 게 불편하고 불안한 겁니다. 자, 가슴이 뜨겁다면 이 모든 지금까지의 난관들은 전부 뭐다? 장애물이 아니고 하나의 계기가 되고 성공의 발판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있는 내 지금까지 모든 역조건들, 악조건들을 뭘로 만들자?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성공의 계단으로 만들어보자. 그러기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인지를 못하는 걸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 겁니다. 강남 1호점이 어떤 베네핏을 가져가는지를 여러분이 속상할 정도로 배가 쓸 정도로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도 관계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후회하게 한번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가 제 결단입니다. 되시겠죠? 자, 마지막 구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구호는 가슴을 여러분 하면 뜨겁게. 되시겠죠? 자, 다 같이 음소거 해제하시고 구호 준비하세요. 자, 구호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가슴을 음소거 끄세요. 빼야 돼. 아니 끄라고. 녹화 끄라고. 가슴을 뜨겁게